네, 시장은 오늘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으로 다시 이제 회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충격을 시장이 또 벗어나는 흐름들입니다. 지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피 지금 1.9포인트, 2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앞서는 뭐 시간대별 흐름이 있나요? 앞으로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면서 꽤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요. 낙폭을 좁혀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관심 이야기,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근영 부장님과 또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 보면서 비교하면서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볼 종목들은요. 테슬라 효과로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던 또 기대가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포텔신라는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제 주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두 종목을 비교를 하시는군요. 예.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게요. 어제 뭐 깜짝 수주가 있었고 주가도 어제 급등하면서 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반도체 흐름이 시기한이 온 걸까요? 네, 뭐 삼성전자 22조 8천억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건이 단순한 규모나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파운드리 수주 공시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참지 못하고 본인의 SNS 쪽에서 파운드리 쪽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A16 관련된 2나노 기반의 칩을 미국의 텔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분기당 약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엑시노스 관련된 파운드리 이제 관련된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이번에 갤럭시 플립 7 여기에도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가 조금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지금 첨단 파운드리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로 도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A16 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칩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이 다 상용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왔을 때 2, 3% 정도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오후장 들면서 거의 6, 7%까지 더 땡겨버린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2, 3년 내에 뭔가 보여줄 것인데 현재 계약한 금액은 처음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몇 배가 더 계약이 될 것이다. 이제 지켜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수주 금액은 삼성전자의 전체 작년 매출의 7.6% 그리고 파운드리나 LSI 사업부의 매출 대비 약 86%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동 기간 동안 뭐 평균 인식이 이제 될 경우에는 약 2조 7천억 규모로 연간 뭐 균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외부 고객으로서는 퀄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닌텐도 등이 있는데 작년 기준 해당 부분에서 5조 6천억 이상 영업이익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역시 이번 수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손실 축소와 구조적인 변화가 됩니다. 파운드리 산업이 지금 최근 4년간 TSMC의 이제 점유율이 뺏기면서 25년 1분기 기준 점유율이 7.7%까지 점유율이 완전 급락했습니다. 5년 전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19%였는데 이게 7.7%까지 급락을 했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 구조조정과 기술 성과 투자가 가시화되는 신호로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오스틴 쪽에서 집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굉장히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이 굉장히 좀 낮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가 좀 진입을 하면서 이 수율 작업에 대한 효율성 작업을 테슬라 쪽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면서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체질 개선이 이야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건은 텔로 공장에 대한 투자의 또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의구심이 많았던 삼성전자에서 하나의 이중표가 될 수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랑 관련된 HBM3 12단의 콜 테스트 통과가 3, 4분기 정도에 뭔가가 나온다면 전자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신뢰성 회복에 대한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여기서 하이닉스를 사지 못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스타일도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또 수급적인 변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은 뭐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어제 강한 상승세, 오늘의 조정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사실은 내수주와 중국 관련주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호텔신라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결국 이제 면세점 부분이 발목을 잡았을 텐데요. 네, 호텔신라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87억 원인데 작년 연간 대비로서는 68.7% 급락한 수치입니다. 당초 전망치도 크게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익폭이 굉장히 컸던 것은 실질적으로 호텔 레저 부분이 전년 동기비 소폭 감소를 하긴 했는데 그보다도 면세점 부분이 당초 예상치와는 달리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실적의 악화 요인은 첫 번째로는 공항점들의 높은 임차료 부담이 영향이 있었고요. 원화 강세에 따른 원가율 상승이라든지 프로모션 비용의 확대가 주 요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사인 롯데 면세점의 기업형 따이공 거래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저수익, 도매 매출 비중 축소에 따른 노력이 하반기에도 재차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호텔신라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다른 면세점들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에 일단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항점 부분도 국내외 공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로 연계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을 약 550억 원대로 일부 지금 당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하는 일부 흥국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들의 하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 비오정의 업황, 낮은 실적 모멘텀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전전일 기준을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이 61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PBR도 1.6배 정도입니다.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밸류라는 평가가 많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내 들어오면서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직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꽤 있는데 낮은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높은 밸류는 조금 주가에 대한 상단을 좀 제약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면세점의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호텔신라 어제 급락이고요. 오늘도 소폭 약세 흐름을 갑니다. 오늘 두 종목 좀 비교해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았고요. 박구정 부장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이 많고요. 섹터 전략을 어떻게 짜면서 이번 주 대응할까요? 네, 미국의 관세 협상 계속 타결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트럼프가 좀 급한 모양이에요. 최근에 보면 미국 쪽에서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뭔가 좀 뉴스로 덮으려는 이슈가 있고, 네. 그래서 일본과도 그랬고 EU와도 그랬고 뭔가 서둘러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어느 정도 또 협상이 되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협상 미국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10에서 15%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는 등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8월 1일까지는 상호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EU와의 관세 협상이 되긴 됐지만 일부 프랑스 등이 상당히 좀 이야기가 좀 거칠게 약간 나왔거든요.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갈등에 대한 파월의 입장도 알 수 있는 7월에 FOMC가 남아있다는 점과 관세 충격을 확인하는 ISM 그리고 고용 등에 관련된 굵직한 이벤트 변수가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중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등의 개별 기업 실적이라든지 삼성전자 파운드의 수주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급락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섹터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업종의 차별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그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살짝 매물을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포인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역시 삼성전자로 어떻게 또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수주 소식은 반도체주를 넘어서 업종 전반에 수급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삼성전자의 수급 블랙홀 이 이슈가 한번 확인이 될 것인지가 이번 주에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3,000포인트처럼 삼성전자도 심리적 저항선 7만 원 선에 도달할 상태인데요. 여기 위에서 안착할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역시 아직까지는 관세 무풍주 중심으로 좀 더 대응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오늘도 장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조정 빌미가 됐던 배당소득 관련된 분리과세 논란 이 부분 그리고 대주주 요건 회기 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회기한다 이렇게 되면
되면 사실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마 반응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조금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은 이슈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제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는 7월 말까지는 약간의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일부 관세 무풍주,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관세 무풍주 비중을 조금 더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상법 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습이 좀 그려진다면 여전히 금융과 지유사에 대한 이슈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세에서 영향을 피해갈 쪽은 역시나 이제 조선방산을 말씀해 주셨군요. 머닝의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